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기기 2회, 기사 2회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문제 41번 보시면, 단상변압기 병렬운전 시 요구사항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 일단 변압기에, 자, 단상이든 삼상이든, 자, 우리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에 대해서, 자,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병렬운전 조건이 나오면, 자, 우리 조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을 적에, 뭐 직류기가 됐든 동기가 됐든 항상 답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용량하고요,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문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2번에 보시면 정격 출력이 같을 것이라고 돼 있죠. 용량 출력이 있으면 무조건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건이 아닌 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조건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자, 극성이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극성은 이제 감극성, 가극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수비.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자전압이, 자, 일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틀려버리면, 일치가 되지 않은, 불일치가 돼버리면, 순환 전류가 흐르면서 변압기에 가열, 소손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임피던스가 같아야 돼요. 자, 임피던스가 만약에 불일치가 되잖아요. 부하 분담비가 달라지면서 전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전류가 한쪽이 크고 한쪽이 적게 흐르게 되면 전류 차이한 순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또 가열 소손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저항 R과 리액턴스 X, B가 이 RX의 B가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A 발전기의 임피던스가,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J의, 자, 4호입니다. 자, 임피던스, 두 번째 변압기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의, 자, 3호입니다. 라고 하면, 자, 앞에 있는 실수가 저항, 허수가 뒤에 있는 리액턴스 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크기는 같죠? 3, 4, 5, 4, 3, 5인데, 뭐가 달라지면 위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세타 값이 아크 탄젠트 3분의 4가 되고, 얘는 세타 값이 아크 탄젠트 4분의 3이 되면서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그 위상차이에서 뭐가 흐르는 거야? 순환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역시 가열 소송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RX의 B가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변압기예요. 상회전 방향과, 자, 각 변이가, 자, 일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회전 방향은 A상, B상, C상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A, B, C 순으로, 상순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하나가 A, B, C가 아니라 A, C, B 상으로 흐르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 변압기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회전 방향은 같아야 되고, 그 변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상이 같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위상차가 발생하면 순환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인트인데, 상회전 방향이 있으면 삼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조건은 삼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단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단상 변압기의 병렬운전을 물어봤으나, 자, 아닌 것은 용량 출력이 있으니까 요게 바로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상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을 하고 물어보면 요걸 찾으셔야 돼요. 3상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상회전 방향, 각 변이, 위상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2번 갈게요. 자, 그러면 42번은 변압기 누설 리액턴스를 나타낸 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N은 권수인데요. 이 L 값은 전자유도의 렌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결과물식이 L분의, 자, 여러분들 뮤S N제곱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N은 도체 길이, 투자율, 면적, 권수가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 사실은 인덕턴스, 전자기학 시간에도 배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L 값은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일을 감으면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압기 코일을 어떻게 하느냐? 분할로 조립한다. 자, 분할로 조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결론이 하나죠. 누설, 바로 리액턴스를
자, 감소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기계에서 시험 문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L 값은 권수의 제곱에 비례해. 자, 답은 자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3번. 자, 그다음 넘어가 43번 볼게요. 43번 문제. 자, 43번은요, 유도전동기를 동기전동기로 이제 기동을 한다. 그러니까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키는 건데, 원래 이 동기전동기의 기동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동법이 있고요. 스스로 기동하는.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를 이용해서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키는 기동전동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한다고 했고요. 그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의 극수보다 2극 적은 것을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걸 물어봤죠. S는 슬립이며 NS는 동기속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일단 회전자의 속도 공식이 있죠. 1-S에 자 NS인데요. 이걸 분배법칙 적용하면 N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회전자의 속도가 유도전동기 회전자 속도가 동기기의 동기 속도에 비해서 자 이만큼 속도가 느린 거예요. 자 SNS만큼 속도가 느린데 왜 느리냐? 자 극수를 2극만큼 원래는 속도 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SNS만큼 느리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극수를 적게 하는 이유가 극수를 적게 하면 그 유도기의 회전수가 동기기보다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N을 공식을 다시 쓰면요 1-S NS인데 NS는 뭐야? P분의 자 120F죠. 자, 그럼 이 극수를 적게 하면 회전수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기를 더 빠르게 회전시켜야만 그 동기기를 기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끌고 갈 수 있다. 회전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SNS만큼 속도가 더 느린데 유도기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극수를 적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의 극수에 비해서 이극을 적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극을 적게 하는 이유는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유도전동기로.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SNS만큼 늦음으로 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극수에서. 정답은 1번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답으로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답의 위치도 심지어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항상 SNS만큼 느리다, 차이가 있다. 1번이 항상 답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인데 동기발전기에 회전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회전계좌형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동기기에서. 물론 이제 Y결성과 회전계좌형이 이제 기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회전계좌형을 하게 되면 회전전기자형에 비해서 전기자에 비해서 그 계좌가 철성분이 많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류의 저전압을 인가해서 자속을 만들다 보니까 손실이 적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문제에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냥 답으로 외우셔도 되는 이유가 그 기전력의 파형 개선이 답인데요. 회전계좌형을 쓰든 회전전기자형을 쓰든 이 기전력의 파형 개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무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이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다는 거고요. 기전력의 파형 개선은 실적으로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좀 전에 제가 1회 때 문제 풀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조파를 제거하고 그 파형을 개선시키는 것은 권선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계좌형이다 전기자형이다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무관하고 그 단절권과 분포권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걸 쓰는 이유가 바로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 계좌형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자, 45번을 볼 건데, 자, 45번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전격 전압이 220이고요. 자, 무브아시의 단자 전압이 230인데, 여러분들 무브아시 전압을 V0라고도 하지만, 2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입력과 출력이, 자, 같다. 입력과 출력이 같다. 무브아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V0를 2라고도 하는데, 이게 230V를 준 것 뿐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같다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 40kg. 분권 발전기 하나 밑줄을 그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발전기의 종류.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발전기가 나오면 이제 부호가 플러스, 전동기가 나오면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죠. 직권에서, 직류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 계좌 저항이 22ohm이고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가가 5V. 전기자 저항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분권 발전기 기전력 공식은
자, V 플러스 IARA죠. 근데 제가 문제 뭐냐면 전압강화가 주어지면 여기다 더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강화 5V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까지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 RA 값, 전기자 저항을 물어봤으니까 이항을 하면 자, 곱하기는 이제 넘어가면 나누기. 자, IA 밑으로 올 거고요. 나머지 넘어가면 이제 자,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대로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전력이 아까 230V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단자 전압이 지금 얼마냐면 220V죠? 전압 강화가 5V요. 자, 그럼 전기자 전류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자, 전기자 전류는 위에서 한번 제가 구해볼게요. 자, 분권은 병렬이니까, 자, 두 개를 더해야 전체 전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때 이제 용량은 V분의 P 플러스 자, RF분의, 자, V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집어 넣어 볼게요. 자, V가 얼마냐면 220이고요. 단자 전압, 전격 전압. 자, 용량이 40kg. 자, 기본 단위로 바꾸면 10의 3승. 자, 여기에 플러스 RF가 얼마냐면 계자 저항인데 22옴을 줬죠? 자, 그 다음에 단자 전압 220V. 자, 요거 누르면 전기자 전류 값이 얼마 나옵니까? 191점. 자, 8A가 나오겠습니다. 191.8A. 자, 그래서 요거. 자, 구한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 다시 눌러주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데, 자, 얼마 나오냐면요. 전기자 저항 0.0265옴이 되겠죠? 자,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46번 갈게요. 자, 46번은 삼상 동기 발전기에 매극매상의 슬로스를 3일 할 때 분포권 계수 물어봤는데 이 분포권 계수도 계산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공식은 이제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이판, 그죠? 사이판, 위에도 사이판, 분포는 나눠서 갚는 거니까 이 사이판도 나눠서 위에 한 번, 아래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사이판을 가는데 친구를 하나 데려가. 상수를 데려갑니다. 상수를 이름을 가진 M. 자, 그 다음에 여행사 Q. 여행사를 데리고, 여행사를 끼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Q 값하고 M 값이 있는데, M이 뭐냐면, 자, 실제 이름은 상수 똑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단상, 삼상할 때의 그 상수 3입니다. 친구 이름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Q 값은 뭡니까? 매극, 매상당. 자, 슬로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쓰면, 자, 한극 한 상당의 슬로스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슬로스를, 자, 매극으로 표현하려면 극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전체 슬롯을 극수로 나누면 한극이 나올 거고요. 자, 마찬가지 상수로 또 나눠주면 한 상당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슬롯을 극수와 상수로 나누면 한극 한 상당의 슬롯수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Q 값이 안 주어지면 이걸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서 넣으셔야 되는 건데 지금은 줬어요. 자, 이제 넣어볼 건데요. 항상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 값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얼마? 2분의 1입니다. 자, 왜 정해지냐? 이 상수가 무조건 3상이니까. 동기기는 Y결선에 무조건 3상이니까요. 중성점 접지 방식. 자, 그럼 이제 3이니까 6분의 파이 30도. 사인 30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Q값. 자, 3 사인 3을 줬으니까요. 자, 그럼 분모값만 계산합니다. 상수는 3이고요. 매근매 상당 슬로스도 3, 3은 9이 18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자, 6 사인 18분의 파이 분의 1이 되겠죠.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이건 각도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적용합니다. 자, 안에 거 곱하면 6, 바깥 거 곱하면 1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을 찾으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분수 형태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0.96이 나오는데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수로 나올 수도 있고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46번까지 풀었고요. 4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47번도 시험에 우리 기출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 47번은요, 여러분들 거기에다 좀 밑줄을 긋고 정답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용 재봉틀, 그 옆에 소형공구, 영사기, 치과 의료용 있죠? 거기다 좀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그 교류, 직류 양쪽에 모두 사용이 되는 맞는 전동기가 있는데, 4번에
여러분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답이고요. 요 놈은 용량이 75W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 가시면 그 이빨 갈 때 전동기 이제 잉 하고 소리 나면서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요 놈입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그래서 소형 공구 영사기 치과 의료용 75W라고 그 숫자도 용량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W. 자, 그다음 넘어가서 48번 가볼게요. 자,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중 위상차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발생하는 거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잖아요. 2019년에도 뭐 역시 어김없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변압기 했고요. 지금은 이제 동기기인데 항상 아닌 거 물어보면 용량 출력이라고 그랬죠. 변압기에서도 직류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은 5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몇 차별로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설명해드렸어요. 키위 조고파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전력에, 자,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기전력에, 자,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자, 세 번째가 기전력에 이제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요. 네 번째 기전력에 파형이 같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 이제 상회전 방향이 자 일치해야죠. 삼상이니까 항상 이 삼상은 자 상회전 방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키위 주 고파죠. 고는 이제 방향, 예, 고는 방향. 예.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기가 같지 않으면 이제 뭐예요? 무효순환전류가 그런다 그랬죠. 무효순환전류요. 우리 항상 다 리액턴스를 통과하니까. 무효획류라고도 부르고요. 자, 위상이 같지 않으면 유효순환전류. 또 유효획류 또는 이제 동기화 전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위상은 자, 편법으로 얘기하면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 그래서 이제 그 유효분에는 항상 코사인하고 연결이 되죠. 무효분은 사인하고. 그래서 이 코사인 값이 달라지니까 위상차가 위효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자, 난조가 발생하는 거고요. 자, 방지법이 누구냐? 제동건선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자, 해놓으시면 돼요. 자, 파형이 같지 않으면 자, 뭐가 흐르냐면요.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흘러요. 참고로 또 하나 추가해서 자,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조파 순환 전류가 자, 발생한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자, 위상차니까요. 자, 유효 순환 전류, 유효 횡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9번. 자, 여러분 이제 49번 문제는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어요. 2차의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는 1차에 흘러들어가는 여자 전류의 기본파 전류 외에 주로 몇 고조파가 이제 포함되냐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항상 기본파 외에 교류는 외형파가 존재하는데 그 외형파가 바로 고조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포함되어 있는 게 3고조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고조파.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이고요. 자, 변압기에 사용되는 변압기 위에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자, 이게 이제 절연류의, 변압기 절연류의, 자, 구비 조건이 되겠죠. 그 절연류를 집어넣는 이유가 이제 냉각, 절연, 열방산,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자, 그 조건은 첫 번째가 이제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요. 4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점도가 낮아야 되고요. 점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점도가 낮을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이 붙는 점, 인화점 있죠? 인화점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어는 점인데, 응고점이 자, 낮아야 되겠죠. 자, 이제 간단하게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있는데, 우리 이제 전동기, 발전기 이제 전압을 연속 10분간 걸어서 그 전압에 대해서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데, 클수록 좋겠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그 다음에 이제 점도는 액체의 끈끈한 정도인데, 낮으면 액체 상태, 높으면 고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점도가 낮아야만 액체 상태가 돼서 항상 흥건하게 젖어 있는 상태가 돼야만 열이 덜 발생하고 그 냉각 효과가 커지고 절연 내력이 항상 큰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얘가 점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냉각 효과가 떨어지고요. 침식 작용이 발생하면서 이제 절연 내력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하점은 그 여름철에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얘는 이제 겨울에 어는 점. 그 어느 점이 낮은 온도에서도 견뎌야 되니까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점도가 낮아야 되는데, 자, 높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틀린 거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1번 문제를 자, 해결해 보는데, 이 문제가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나왔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에 한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는데, 스텝각이 2도 줬어요. 이 스텝각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 펄스 신호를 한 번 줄 때마다 2도씩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태핑 모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스태핑 전동기는 입력 펄스 신호에 비례해서 그 일정 각도만큼 회전하는 전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펄스당 회전각이 2도씩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텝각이 2도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스태핑 주파수를 줬는데 1800 pps 줬죠. 그 pps의 그 영문자가 뭐냐면 펄스 퍼 세컨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약자를 이제 pps라고 하는데 1초당 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초당 1800번의 펄스 신호를 준 거죠. 그러면 얘가 몇 회전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1펄스당 2도만큼 회전한다고 했는데 1800 신호를 줬단 말이에요. 1초당 펄스 신호를. 그러면 전체의 각은 두 개를 곱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2도. 근데 펄스 신호가 1펄스당 2도인데 펄스 신호를 1800 pps를 줬죠. 근데 한 번 회전하는 각은 360도니까 이 360을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1초당 회전수가 나오겠죠. 이 전동기의 초당 회전수가. 그래서 그 시험 문제 지금 물어본 게 스태핑 모터의 축 속도를 물어봤는데 RPS를 물어봤잖아요. 초당 회전수.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0 RP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예요? 1초에 10회전을 한다 그 얘기죠. 1초에 10회전.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자,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펄스당 2도 회전하는 각, 그 다음에 이제 펄스의 신호가 1800을 줬으니까 전체를 곱하면 3600이 되는 거고요. 1회전은 360도니까 이걸 나누면 회전수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초당 회전수가. 별다른 이제 공식은 아니고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인데요. 자, 52번은 자, 직류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잘못 짝지어진 거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일단 보극은 그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켜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는 거 맞고요. 보상원선은 이제 전기자 반작용 방지법이 되겠죠. 자속을 자 감소시켜서 기전력이 감소가 되는데, 그거를 그 보상원선은 개작 원선에다가 반대 방향으로 코일을 감아서 자속을 갖다 상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방지법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반작용은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전기자 반작용이 자속을 감소시킨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감자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우리 회전수, 전동기 회전수 공식을 잠깐 써보면, 자, 이렇게 쓰거든요. K는 이제 비례상수인데, 그럼 자속이 감소했다. 그럼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해버리는 거죠. 반비례니까. 근데 지금 3번에서는 속도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 정류기간, 정류자 코일이 단락되는 기간.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3번인데, 자, 이 문제는 단상유도 전동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답에 보시면 모두 정답, 전항 정답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3번 문제는 모두 정답.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 볼 건데, 자, 여러분들 54번 문제는 그림은 전원전압 및 주파수가 일정할 때에 다상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자, 표시한 곡선이고요. 1차 전류를 나타내는 곡선은 몇 번 곡선인가 물어봤는데,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 전류는 저항이 작을수록 1차 전류가 이제 커지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오메가 법칙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R분의 V니까 저항이 이제 작으면 전류는 커집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맨 곡선이 위쪽에 있는 거 있죠. 2번. 자, 그래서 이제 2번에 두 번째 곡선이 정답인데 그게 이제 2번 곡선이 1차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이 토크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역률, 4번이 출력인데 그림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한 번씩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인데 자, 55번은요, 직류발전기의 그 외부 특성 곡선이 나타내는 관계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발전기, 직류발전기의 특성 곡선이 자,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무부하 특성 곡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하 특성 곡선이 있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내부 특성 곡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자, 외부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 무부하는 계좌전류와 자, 유기기전력의 관계 곡선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기전력은 누구와도 이제 같냐면 단자 전압하고도 같다. 왜냐면 이제 그 무부하실 전압이 기전력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계좌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좌전류가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하니까 기전력도 동시에 증가가 됩니다. 비례해서. 자, 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전류와 자, 이제 부하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단자 전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전력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특성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은 계좌 전류가 아니라 이제 부하 전류가 기준입니다. 부하 전류. 자, 발전기의 내부니까 이제 기전력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전기의 외부니까 출력, 부하 측, 단자 전압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부하, 부하, 내외 순서대로 외우시고, 자, IF 두 번, I 두 번, 자, EV, EV 순서대로 암기만 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55번 외부 특성 곡선은 네 번째니까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정답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5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무부하 운전 중에 부하가 걸리면 동기전동기의 속도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부하가 증가하든 감소하든요, 어느 정도의 속도 변화가 있지만 동기 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하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동기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 되겠어요. 동기 속도가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이고요. 100V 10A, 1500rpm, 직류 분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의 밑줄 하나, 정격 시의 계좌 전류가 2A고요. 이때 계좌 회로에는 15ohm의 외부 저항이 삽입돼 있대요. 계좌 권선 어딘가에 15ohm의 외부 저항이 삽입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계좌 저항을 물어봤는데, 자,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리면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저항이 하나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계좌 권선이 있고요. 자, 항상 분권은 계좌와 전기자가 자, 이런 병렬 형태로 이제 들어가니까요. 자, 여기 이제 단자 전압이 지금 여러분들 자, V 값이 100V라는 거죠. 자, 발전기니까 이제 여기에 자, 이렇게 부하가 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0ohm의 외부 저항이 삽입돼 있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 계좌 저항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 얘기죠. 이때 이제 계좌 전류는 자, 2A가 흘러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병렬이니까, 분권 발전기는 병렬이니까 전압이 같죠. 그럼 여기가 100V면 자, 여기도 100V, 자, 여기도 100V가 올립니다. 그럼 이때 자, 여기에 단자 전압을 V라고 했을 적에 자, V는 자, 원래 얘가 저항이 없으면 요 전류와 요 저항을 곱하면 100V가 나오는 건데, 얘하고 얘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메가 법칙이 V는 IR이니까 계좌 전류는 자, 그대로 오는데 저항 두 개가 지금 직렬로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 저항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C 플러스 자, RF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거를 넣어볼게요. 병렬에서 전압이 일정하니까 여기가 100V면 이 전압 여기가 100V가 되는 것이고, 계좌 전류는 2A가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자, 10 플러스 RF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전체가 50이면 자, 이게 이제 2를 곱하면 100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50, 전체가 50이면 10을 뺀 나머지가 RF가 되겠죠. 그래서 자, 계좌 저항은 45미 자, 정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40일 때 10을 더하면 50, 52, 100V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는 문제였어요. 정답이 자, 2번 되겠습니다. 자, 57번의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인데, 이제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이제 빨리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도 빠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인데, 요 문제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자, 보시면 5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전동기를 자, 60Hz에 사용했다. 주파수가요. 자, 봐봐요. 자, 50에서 자, 60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50분의 60은 얼마냐면 1.2배죠. 1.2배. 증가했다 그 얘기고요. 단자 전압이 자, 110V로 높아졌다. 자, 1.1배 커졌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씩 다 따주셔야 돼요. 다 따져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 중에 틀린 것을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문제였는데요. 자, 일단 철손이 불변이다고 그랬죠. 1번에. 자, 1번 한번 해결해 볼게요. 1번. 자, 우리 여러분들 철손은 자, 주파수하고 전압의 제곱의 비례입니다. 주파수의 반비례, 전압의 제곱의 비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도기든 변압기든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주파수가 자, 1.2배, 전압이 1.1의 제곱이죠. 자, 그럼 이거를 계산기 두들기시면 얼마 나오면 약 1이에요. 그래서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죠, 1. 자, 맞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자, 여자 전류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여자 전류는, 자, 기전력 공식을 써보죠. 자, 4.44, 유도기니까. 자, K 오메가, 자, Fn, 자, 파입니다. 이 권선의 개수가 빠지면 변압기고, 권선의 개수가 들어가면 유도기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똑같은데요. 자, 보시면, 이 여자 전류 물어봤거든요. 그럼 파이는, 자, F분의 V죠. F분의 2죠. 자, 그럼 주파수가, 자, 아까, 몇 배요? 1.2배. 자, 전압이 몇 배? 1.1배. 자, 그럼 이걸 구하면 약 0.9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0.9배니까 1보다 감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 전류는 감소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자, 온도 상승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온도 상승이 증가한다. 자, 이거는 자,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N은요, 유도전동기 회전자 속도 N이 자, 1-S에 자, NS인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주파수하고 전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전압은 일단 해당되는 게 없고요. 요 주파수가 지금 증가했는데, 자, 요 NS는 다시 쓰면 1-S NS는 P분의 자, 120F죠. 자, 그럼 이 주파수가 지금 증가했잖아요. 1.2배. 그러면 당연히 회전수가 증가. 요 회전수가 증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회전수가 증가한다는 전동기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전동기에 뭐가 있냐면 그 냉각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동기의 회전수가 빨라진 만큼 냉각팬도 빨리 회전하면서 냉각 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그럼 온도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문제의 3번 보시면 온도 상승이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3번이 자,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틀린 거. 자, 일단 정답은 자,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은 출력이 일정하면 유효전류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P는 VI에서 I는 V분의 P잖아요. 그럼 출력이 일정한 상태인데 전압이 지금 1.1배로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 전류는 감소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효 전류가 감소한다. 여자 전류가 아니라 이제 유효 전류죠, 여기서는. 자, 출력이 일정하고 전압이 올라가면 유효 전류가 자, 감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맞아요, 4번. 그래서 틀린 거는 3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수가 빨라지면 그 냉각팬의 회전수도 이제 냉각팬의 효과도 커지면서 온도가 감소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틀린 거는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59번하고 자, 60번. 자, 이쪽에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9번 문제는 상전압이 200V 줬고요. 삼상 반파. 자, 그게 이제 하나 힌트가 되겠네요. 삼상 반파. 자, 삼상 반파는 여러분들 ED가 얼마냐면, 자, 직류전압인데 1.17에 2가 되겠고요. 자, 만약에 점호각, 제어각이 주어지면, 자, 코사인 알파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삼상, 자, 전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ED는 얼마냐면, 자, 1.1
7이 아니라 1.35에 자, 이 코사인, 자,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건데 지금 그 상전압 200V, 교류의 상전압 1.17에다가 200V 넣어주시고요. 자, 각도가, 위상각이 그 SCR을 사용하여 직류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데 그 위상각이 6분의 파이니까 30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코사인, 자, 30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 자, 대략 203V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3번 되겠고요. 자, 60번째 해결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기 60번 마지막 문제인데, 자, 60번은 직류 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자, 보세요. 양호한 정류를 자, 얻는 자, 방법이 있죠. 자,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일단 리액턴스 전압의 공식을 알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리액턴스 전압이 얘가 불꽃 섬나기 원인이 되는 전압이니까 얘가 감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식이 L에 자, TC분의 자, EIC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때 정류주기 TC는 자, V분의 자, B-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리액턴스 전압이 일단 첫 번째 자, 감소가 돼야만 양호한 상태에 직선에 가까운 정류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자, 이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는 그 효과가 누구냐면 바로 보극입니다. 보극을 설치했을 때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는다. 전압, 정류의 역할을 하는 게 보극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얘가 감소가 되려면 인덕턴스도 자, 감소가 돼야죠. 그래서 L 값이 자, 감소되면 자, 직선에 가까운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는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자, 요 정류 주기를 길게 해야죠. 자, 그러면 길어지면 리액턴스 전압 감소. 자, 그래서 TC 정류 주기를 길게 하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자, 요 속도가 빠르면 정류 주기가 짧아지죠. 근데 정류 주기는 길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를 속도를 느리게 하면 정류 주기가 길어지면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속도 V를 자, 느리게 해줘야 됩니다. 느리게. 자, 다섯 번째는 우리 접촉 저항이 큰 자, 우리 탄소 브러쉬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이제 저항 정류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자,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누구냐? 보극과 탄소 브러쉬. 또 전압 정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보극. 저항 정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탄소 브러쉬.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추가적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자, 2번이 답이죠. 리액턴스 전압은 무조건 감소인데 지금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한다고 했으니까 자, 정답은 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2회 우리 기사 문제풀이를 자, 마무리하고요. 또 여러분들 잠시 후에 3회까지 제가 문제풀이해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